예,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전주혜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폭로했던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자정 넘은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는 23일 경찰에 출석해서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 거짓 제보를 받아 국감장에서 진실인 양 폭로했습니다. 국감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입니다. 게다가 김의겸 의원은 더 탐사와 협업했다는 실토를 함으로써 공모관계까지 인정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또한 얼마 전 조한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 발표함으로써 외교 결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관사 재테크를 한 흑석 선생 전력에 이어서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공인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누적된 거짓말이 대한민국을 거짓말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은 증자 살인, 3인 성호라는 말을 하며 검찰의 수사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만 짜면 거리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즉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고지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말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23일 첼리스트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다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진실규명 전담팀까지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은 법무사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로펌과 자리를 한 것만도 문제 소지가 크고 대통령까지 했다면 더 큰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한술 더 떠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해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퍼레이드로 대통령과 장관을 소재 삼아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환화를 방문해서 두세 개의 조명을 설치해 현장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컨셉 사진을 찍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거짓말로 대통령실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을 켜고 하든 끄고 하든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천공이라는 자가 유튜브에서 도어 스태핑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듣고 대통령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는 등 갈수록 가관이라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바늘에 실 가듯 MBC까지 가세해 탐색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천공이 발언한 기자들과 노상 말한다고 국민 소통이 아니다라고 한 말을 따내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또 TF팀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측근인 김용, 장진상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계속 거짓말입니다. 핵심 증인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대장동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실체만 밝히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거짓이라고 하고 있고 남욱은 그렇다면 위증죄로 본인을 고발하라고 맞받아쳤지만 이재명 측은 남욱을 위증죄로 고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유세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될 분이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런데 참 아쉽다고 하면서 현재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 중진 의원, 대변인까지 집단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곰팡이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짜고 치는 거짓말을 스톱하십시오. 조폭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리는 이재명 대표, 당당하다면 본인을 향하고 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광우병소 조작 방송을 비롯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왜곡과 편파 보도를 일삼아온 MBC는 전 세계 어떤 방송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지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MBC 주식은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인데 주주가 2명뿐인 해괴한 구조입니다. 동시에 MBC 노조는 언론노조 기관지였던 미디어 오늘의 대주주라고 합니다. 이런 틀이 만들어진 과정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민간기업이 소유했던 주식이 강제로 KBS로 넘어갔고 문화관광부를 거쳐 방송문화진흥회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법률상 준공영이라는 이런 기형적 구조를 MBC는 최대한 악용했습니다. 국감 때는 주식회사라면서 국감을 거부했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땐 공영방송임을 앞세웠습니다. 사장 선임권 등 MBC의 경영권은 형식상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에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노조가 거의 전권을 휘둘러 왔다는 사실은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이 일상화됐고 무엇보다 광우병소 조작방송과 조국 사태 당시의 편파 보도처럼 아무리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영방송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MBC는 지난 수십 년간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방문진과 노조가 한몸이 되어 권력의 전위대처럼 행동했습니다. 반면에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노조가 방문진과 격렬히 대립하면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져야 합니다. MBC를 제대로 된 언론으로 탈바꿈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민영화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소유한 70%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방송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도 방문진 장악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방문진을 해체하고 정상적인 주주들과 경영진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MBC를 민영화하면 공영언론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공영인 MBC는 그동안 민영인 SBS보다 더 중립적이었습니까? 그걸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때마침 기재부가 YTN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줄어들수록 언론 자유는 그만큼 커지는 법입니다. MBC 노조가 진정으로 언론 자유를 원한다면 방문진과 정수장학회 측에 조속히 주식을 매각해 민영화를 해달라고 먼저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MBC와 YTN이 하루빨리 건강한 민간 방송사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야심차게 폭로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결국 녹취 속 등장 여성의 거짓말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런 가짜뉴스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판을 치는 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저급한 녹취를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TF 구성을 주장하며 선동에 열을 올리기 바빴습니다. 자당 대변인의 어처구니 없는 허위사실, 가짜뉴스가 드러났다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고개 숙이고 김의겸 의원을 대변인직에서 즉각 해임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는 이보다 한술 더 뜬 자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 공개 유포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는커녕 이를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라며 감쌌습니다. 합리적 의혹 제기는 가짜뉴스 선동에 쓰일 것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에 쓰이는 게 더 상식적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장동 범죄에 관해 이 대표를 향한 합리적 의혹 제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걸 봤다는 진술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6월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을 앞둔 시점이었고 작년 4월과 8월 사이에 이 대표의 분신이라던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구속까지 됐으니 이 대표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 뭉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합리적 의혹 제기 아니겠습니까? 더 황당한 건 경기도의 공무원이 당시 경기지사의 자택에 들어가 돈다발을 운반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원래 보관하던 본인의 돈을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을 위해 입금 처리했다는 것인데 대통령 선거 사무를 위해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참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기되는 국민과 언론의 합리적 의혹 제기에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민주당의 방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답하기를 바랍니다.